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좀 오늘 추워진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12월 26일 목요일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내년도 기준금리 추가 인하한다. 이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행이 어제 이제 크리스마스 때죠.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라는 걸 내어놨습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일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그런 보고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번에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추가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내년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뜻을 굉장히 명시적으로 공식화를 했습니다. 이제 시기도 한국은행의 이 멘트의 행간을 읽어보면 내년 1월이 되지 않겠냐, 당장 다음 달이 되지 않겠냐라는 걸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렇게만큼 지금 우리 경제 펀더멘탈 상황이 좀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성장률에 뭔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은행의 내년도 통화정책 관련된 방향성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수 여전히 좋지 않죠. 수출도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측면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통합하는 아우르는 그런 가장 큰 리스크는 트럼프 2기 집권에 따른 리스크입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의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뭐 정부든 기업이든 플로리다의 마라라고를 방문을 해서 트럼프랑 어떻게든 만나거나 줄을 대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뭐 흔한데 우리는 사실 최근에 정영진 신세계 회장 만나고 온 거 말고는 별로 눈에 띄는 게 없죠. 물밑에서 뭐 작업이 진행되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조차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좀 뭐 하나라는 그런 우려감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게 결국은 한국의 경제의 어떤 이 하방 리스크를 키우는 어떤 악재들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 통화신용책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이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하방을 좀 잡겠다, 막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특히 이제 환율 문제도 심각하죠.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게 유동성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방법이 외환 보유고를 이제 꺼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지난번에 나온 대로 국민연금과의 이 외환수화 계약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동원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시장에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시장에 이런 상황이 좀 변동성이 커지면 한국은행이 뒤에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라. 충격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식의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한국은행의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아쉬운 게 결국 정부입니다. 이런 어떤 경기 하방 리스크를 제어하는, 방어하는, 차단하는 가장 큰 힘은 이 한국은행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통화당국만이 아니라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재정을 여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얘기는 내년도 예산을 뭐 상반기에 앞당겨서 뭐 시행하겠다 이 얘기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추경 얘기가 빨리 좀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를 또 외국에서도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추경과 관련된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을 좀 풀어서 뭔가 경기 하방 리스크를 막겠다. 경기를 방어하겠다는 얘기가 함께 나와줘야 이 같은 그러니까 한국은행과 정부가 같이 함께 박자를 맞춰야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을 그나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자사주의 마법 사라진다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나라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하나가 주주 보호와 관련된 정책들이 제도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죠. 계속 올해 내내 이 부분이 이슈가 됐었고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것도 포커스는 바로 이 부분, 즉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집중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이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겁니다.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자사주라는 거는 뭐 신주인수권 뭐 또는 의결권 등등 이런 소위 말하는 이 주권에 대한 부분이 원래 그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인적 분할과 관련된 선만큼은 자사주에 관련된 부분이 좀 법적인 조항이 모호해서 그동안에 기업들이 인적 분할을 할 때 그 회사가 원래 갖고 있던 자사주에 대해서 신주를 배정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인적 분할을 통해 새로운 어떤 회사가 상장이 될 때 해당 회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새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 수단으로 이 자사주가 악용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그 회사의 어떤 주주 가치 또 신설 회사의 주주 가치를 끌어내리는 악재가 되었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주주들 당연히 반발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결국 이 내용이 연말에 와서야 겨우 이제 이 자사주의 어떤 부분들을 막겠다라는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당장 다음 주죠. 3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내년부터는 이 소위 말하는 자사주의 마법, 즉 인적 분할 때 자사주를 가지고 기존 회사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새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 자사주의 마법은 내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불가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사주 보유와 처분 과정의 공시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사주가 발행 주식의 5% 이상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자사주의 보유 현황, 목적, 향후 처리에 대한 계획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사주 처분할 때는 목적, 그다음에 누구한테 처분하는지, 그다음에 왜 이 회사를 선정을 했는지, 예상되는 주식의 가치 희석 등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자사주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상황은 앞으로는 상당히 좀 어렵겠다. 내년부터는 이것도 역시 또 하나 주주권이 보호되는 정부의 어떤 조치 중에 하나다. 제도적인 어떤 선진화 방안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요즘 환율 문제 뭐 심각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데일리가 유통 분야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거 전문가들의 진단을 좀 살펴봤습니다. 모두 4명의 그 학계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본 건데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싱을 다변화하고 정부 비축분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원료 수급을 안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서울대 김한호 경제학과 교수, 세종대 이동일 경영학과 교수, 정현승 당국대 경영학과 교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4분의 얘기를 좀 쭉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학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은 내년부터 고환율에 따른 국내 시장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다. 먹거리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방위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 그 대표적인 예는 이제 생활물가가 오른다. 당연히 수입물가가 오르니까 국내에서 이제 생활물가가 아무래도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대응 방안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분들의 얘기를 좀 종합을 좀 해 보면은 일단은 수입하는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된다.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이 부분 일단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원료를 비축하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업도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기업들이 한다고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중간에 두를 때 이 원료를 대량으로 좀 수입해 올 때 뭐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4분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는 빨리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테슬라 그리고 현대차랑 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마켓 시그널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테슬라 주가가 7.7% 훨씬 높게 뛰었죠. 근데 이 배경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 현대차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 이제 이게 이 기사의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인 모틀리 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분석을 이제 담아내고 있는 이데일리 이제 기사인데 내용이 뭐냐면 테슬라가 7.3%나 급등을 24일 날 했고 근데 그 전날 현대차 미국 법인이 내년 1월 말까지 미국에서 현대차의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또는 리스를 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 NACS라고 하더군요. 이거에 대한 어댑터를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내년 31일까지 현대차를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충전을 할 때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미국 전역에 한 2만 개 정도 곳이 설치가 돼 있고요. 이게 전체 특히 이제 이 급속 충전 시장 한 60%를 장악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현대차의 전기차를 살 때 이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충전하는 게 되게 편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점이 테슬라가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미국에서 이 슈퍼차저를 이용하기가 더 좀 쉬워질 것 같다라고 테슬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2만 개인데 5년 안에 5만 개까지 더 추가로 슈퍼차저를 더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가면 이제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하기가 좀 되게 쉬워지게 됐다. 이게 꼭 테슬라의 가치를 더 끌어올리는 이유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